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과는 무엇이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김효경, 김민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김해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65살 유재경 대표. 사천시 서포면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40여 년. 유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 사천에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천이 제 유년 시절을 보냈던 또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고향이고 지속적으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할 계획이고. 창원 출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김해 출신 KLPGA 우승자 최혜진 등 유명인의 기부 동참도 잇따랐습니다.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답례품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면 전국 어디에나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때로는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기부할 수도 있고요.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서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5만 2천여 명이 참여해 62억여 원을 모금했습니다. 예상 목표액 4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목표 기부금 달성률은 함안과 창원, 고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자 수는 창원과 진주, 밀양 순으로 많았고, 기부자 가운데는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10만 원 기부자가 4만 1천여 명으로 전체 78%를 차지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2년째.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은 올해 45억여 원을 기부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기부제가 원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어서 김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고령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인호 대표. 새해 초부터 합천군에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역 농가에 물품을 납품한 인연이 기부로 이어진 겁니다. 능력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바로 옆에 멀리 아닌 합천을 고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선뜻 동참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우선 번거로운 절차가 문제입니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전자 납부하거나 은행 방문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잉 경쟁을 우려한 법적 제한들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동창회나 향후회,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만 한정된 기부 자격. 500만 원으로 정해진 기부 한도도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입니다. 기부 액수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그것이 국민 간에 상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걱정.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인데요. 더 큰 문제는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아직 정하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겁니다. 경남의 자치단체가 지난해 모은 기부금만 평균 3억 원 안팎. 쓸 곳을 정한 자치단체는 경상남도와 7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직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딱 픽스된 건 없어요. 아직 사업을 구성원한테 받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제압하고 나서.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특성화된 사업에 맞춰 기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안에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빨라지는 지방 소멸의 시계를 늦추기 위해 지방 재정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을 더 높이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 제조업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화로의 전환입니다. 기존의 입주업체들이 디지털, 첨단화 기술 투자에 주저하는 현실에서 첨단 기업들이, 창업 기업들이 디지털과 고도화 기술로 산단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외곽의 공터, 무게 2톤, 지름 4m 안테나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쫓듯 안테나 접시가 위성을 탐지합니다. 저궤도 위성을 자동 추적하는 안테나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2009년 탄생한 창원의 한 벤처기업이 수년간 매달려 개발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낮은 고도에 떠 있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 면적의 2%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아주 많은 수의 위성 안테나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저궤도 위성을 추적해주는 안테나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기존 위성보다 지구와 가까이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 속도가 빠르고 저렴한 반면 통신 면적이 좁아서 지상 안테나를 충분하게 설치하는 게 관건입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은 2030년 지금의 5배가량인 2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기업이 우주 발사체 개발에 집중할 때 벤처기업이 공략할 만한 틈새를 노렸습니다. 방산 기술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우주항공산업 특성상 창원과 경남이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방위산업이 우주산업하고의 밀접한 관계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충분히 우주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기술을 산업에 맞췄죠. 저희. 창원 국가산단 3차원 지도입니다. 기업 90곳의 정보와 대기질, 유동인구 등 산단의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구현한 구글을 쓰면 산단의 모든 배관 정보를 알 수 있고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제조 공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창원 산단에 자리 잡은 이 벤처기업은 가상현실 기술을 제조 공정 디지털화에 적용했습니다. 1998년 경남대 학생 창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만 70여 명 두고 있는 경남 대표 디지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인 확장현실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시장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 기업들은 창원 국가산단과 경남 제조업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고도화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인재와 투자처를 확보해 디지털 기술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본사들 대기업은 수도권에 있잖아요. 대기업의 IT 부서도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죠? 여기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아마 수도권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창업할 만큼 큰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도권에서 주로 기술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내려와서 여기 설치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지원과 홍보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추가로 등록한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김해시 의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 이상률 예비 후보입니다. 경상남도 경찰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일 예비 후보입니다. 미래약속포럼 청년위원장을 지내고 전 브릿지 경제신문 기자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 염용하 예비 후보입니다. 현재 거제에 있는 용하 한의원 원장으로 한의사입니다. 다음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예비 후보입니다.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를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을, 거제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예비 후보자 소개였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크게 올라서 우리 지역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큰 요즘인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2도, 하동과 김해가 1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부 내륙에서는 모레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흐리겠는데요. 연일 이어지던 건조함은 비와 함께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도, 함안이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0도, 김해가 11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0도, 산청이 영하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사천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 비가 그치고 난 뒤 우리 지역은 토요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심리적 지배, 일명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거제시 옥포항 인근 공원에서 일행 2명에게 바다에서 수영할 것을 강요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심리 분석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정기 검사를 위해 휴장합니다. 이번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시설 정기 검사로 케이블카 안전성을 위한 주요 항목을 검사합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정기 검사를 마친 뒤 오는 25일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